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제일 컸을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어김없이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FOMC 이슈가 그래도 가장 큰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전평을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나올 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 비롯해서 해외 쪽에도 마찬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봤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금리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했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가져가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크게 조정받았지만 국내 시장도 오늘 갭 하락으로 시작됐지만 워낙 펀더멘털이 좋고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4분기에도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좀 안정적인 투심이 좀 받쳐줬고요. 그리고 너무 좀 기저효과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조정받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플러스 장중에는 거래소 같은 게 플러스를 보여줬는데 그 부분들이 장 끝나고는 좀 살짝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테마주가 부각되면서 개별주보다 테마주들이 역시나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빅이슈 3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 텐데 먼저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사우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주들이 테마 형성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사우디와 이번에는 수소 사업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수소 생태계를 사우디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걸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사우디는 최근 2, 3년 전부터 해서 계속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사우디라는 나라가 앞으로 성장성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먹거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넥스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우디가 특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65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네옴시티를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100%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상당히 좀 글로벌 시장에서 탑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 종목이었던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S 퓨어셀이라든가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이런 수소 관련주들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 기조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 관련해서 현대차 쪽에서도 이슈가 나왔습니다. 올 3분기까지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판매 1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글로벌적으로 수소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소차 캐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관련주가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조금 다시금 시세를 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시세를 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현대차, 기아차 그룹 쪽에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전기차 그래도 수소보다는 좀 더 빠르게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제철에서 부생수소를 만들면 그 부생수소를 이용해서 넥소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소위 얘기해서 트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좀 달려있는 수소 에너지로 또 달릴 수 있는 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이었죠. 올해 초에 이제 작년이었는지 한번 또 스위스 쪽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50대나 또 판매한 적도 있고. 근데 이 캐파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아직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인프라가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인프라가 좀 제대로 좀 구축이 되려면 2027년이나 202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둔화되었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빈살만을 통해서 국내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물론 사우디가 최근에는 중국과 관계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소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사업 적으로는 중국보다는 우리가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우디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소 관련주는 사우디와의 협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뉴스를 체크해 나가면서 시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수소로 저희가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알려지고 있는 리튬 이슈 오랜만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튬 시세가 폭등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300%나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누가 빨리 공급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로 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앞으로는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요? 관련주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SK온만 하더라도 호주에 있는 리튬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메이저급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장기 계약을 최근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SK 이노베이션의 기저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SK온이 지금 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율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터리를 10개를 만들면은 두세 개는 지금 이제 분량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LG 엔솔이라든가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10개 만들면 하나 정도 분량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SK온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이 수율이 안 좋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저는 SK이노베이션이 리튬에 대한 장기 공급에 대한 호주로부터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날개를 달고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외에도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390% 올랐고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이틀 전에 금양을 탑픽주로 꼽으셨었어요. 매니저님이 리튬 기업을 본다면 그러면 어떤 기업이 제일 유망할지 지금도 금양 접근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좀 보유자분들 리뷰까지 묶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도 지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네. 단기간 크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2만 원 부근에서 시작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단기간에 거의 3만 5천 원까지 터치하고 오늘도 3만 1,7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주가는 지금 단기간 크게 상승 분위기를 접어들었는데 재밌는 건 거래량을 죽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죽이면서 단기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는 건 계속 상승하겠다는 의미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더 이 종목에 대해서 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간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거의 70% 정도, 약 70% 정도 상승하긴 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더 크게 좀 우리가 큰 그림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금양 제가 지난주에 목표가를 35,000원을 좀 말씀드렸는데 35,000원 조금 부족한 450원 부족한 위치까지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35,000원을 넘어가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금양에 대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양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봐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리튬 관련주 미래 나노텍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금양 말고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실까요? 웰크롬 한텍이 또 있어요. 웰크롬 한텍이 있는데 웰크롬 한텍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 삼성 SDI랑 함께 실내에 보면 이제 나트륨 염호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랑 웰크롬 한텍이 함께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웰크롬 한텍이 관련주로 좀 묶여져는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도 좀 이게 좀 몇 년 된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다들 움직여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금융도 좋고 SK 이노베이션도 좋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도 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나트륨 염호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매장되어 있는 가격만이라도 1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또 SK 이노베이션 좀 주가가 올라가고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관련된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들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저는 포스코 엠텍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금양 이외에도 포스코 엠텍, 웰크론 한텍을 짚어주셨습니다. 금양을 이어서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는 또다시 사우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사우디 네옴시티가 매일 떠서 좀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워낙 또 큰 규모의 이슈죠. 심지어 지금 SM과 어제는 네이버까지 네옴시티 테마로 묶이면서 온갖 종목들이 다 가는데 사실 네옴시티 테마가 붙었다고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sek터나 종목으로 옥석을 좀 가려볼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좀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주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 날에도 말씀을 좀 화요일이었나요?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작년부터 해서 네옴시티 터널 공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플랜트 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친환경 플랜트에 대한 수주 물량이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대건설도 좋고 삼성물산도 좋고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이런 종목들도 좀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건설주가 그래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좀 우려감이 전반적으로 큰 상황인데 네옴시티로 인해서 건설 섹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좀 최근에 레고랜드 사건 때문에 네. 채권이 지금 우리나라 채권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흥국생명에 또 예. 채권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떴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약간 오후장들에서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안 좋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옴시티를 통해서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건설 회사들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해외 나가면 시공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완성을 하고 그것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세계 탑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자면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 PF 대출에 대한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 자산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건설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PF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좀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 자산이 조금 약간 좀 부족하고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대응하기 좀 어렵고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을 좀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많은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빅 이슈들 파헤쳐봤고요. 최선호주였던 금양도 간단한 리뷰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LG화학이 목표가를 또 터치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무려 20%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이틀 전에 리뷰를 할 때 아직까지 배고픈 종목이다라고 하셨었는데 2차로 그러면 70만 원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LG화학을 석유화학 회사가 아니라 네. 이제는 그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첨단 소재 쪽 이제 회사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지금 매년 크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현재 거의 연간 177%나 올라가고 있는 소재들도 있어요. 2차 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리튬이라든지 그 외에도 또 보면 가격들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 또 희소성도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화학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LG화학도 이제 그 양극화 물질 하이니켈 양극화 물질을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전해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소재 쪽으로도 음극화 물질 쪽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소재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쪽도 좋지만 이런 2차 전지 쪽의 소재를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쌍두마차가 달리면서 LG화학의 실적이라든가 주가 움직임을 단기간에 크게 급등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오늘도 발빠르게 저희가 공략주 알려드리면서 내일 수익도 챙겨보겠습니다. 내일장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로 고려 아연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좀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네. 매출은 거의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뭐 순이익이라든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YOY 상의 대략 한 46%와 거의 한 60% 정도, 63% 정도의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려 아연이 얼마나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베네핏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있냐를 볼 게 아니라, 지금은 고려 아연은 꿈과 희망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뭐 LG화학과 같이 저 합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황산니켈 제조 합작사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동박 사업까지 LG화학과 지금 이제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도 있고, 뭐 그리고 하나그룹이죠. 하나그룹과 고려아연 간에 또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양광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6.8% 정도 지분을 고려아연의 지분이 인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대형 기업들과 같이 함께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조인을 해 나가고 있어서, 저는 고려아연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실적 때문에 내려간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건 그래요. 항상 실적이 나오기 전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갈 때가 가장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숫자가 찍힐 때 보면 생각보다 주가의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고려아연은 실적이 나쁘다라는 관점을 볼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실적이 정말 좋아지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제대로 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크게 하락폭을 키워주긴 했습니다. 장중에 뭐 많이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이 내려가긴 했지만 네. 뭐 마이너스 5.6%로 긴 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다는 건 앞으로 추세적인 전환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꿈과 희망으로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걸 지켜보자. 오늘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자, 목표가는 일단 뭐 저는 65만 원을 일단 제시해드리고요. 일단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매수가는 60만 원에서 59만 원 사이에, 그리고 손절가는 54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아연은 목표가 65만 원과 손절가 54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시장 점검하면서 내일장 준비해봤고요. 이제는 고엔스탑으로 종목별 전략 더 깊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